이번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청구원인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해행위란 무엇이고, 사례를 통하여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필요한 요건이 무엇이며, 청구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하는지, 내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여 청구원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상 명령을 받은 상대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한다면 배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배상명령을 피할 의도를 가졌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사해행위에 맞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배상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0대 남성 고모 씨는 경기도 구리시에 2층짜리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건물을 모두 리모델링해 카페로 만들려는 계획이었는데요. 고모 씨는 한시공사를 찾아 해당 건물에 리모델링을 맡겼습니다. 2층 전체에 리모델링인 만큼 공사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요. 어느 날 해당 업체에서 현장 관리자로 파견되었다며 접근한 30대 남성 성모 씨는 공사 도중 공사비가 더 필요하다며 고모 씨를 기망하여 3천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업체에 이 사실을 확인해보니 그런 사람을 파견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사기를 당한 것을 깨달은 고모 씨는 그를 신고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2020년 5월 10일에 가해자 성모 씨에게 그가 사기로 취득한 3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성모 씨는 배상명령을 피하기 위해 2020년 6월 5일에 자신 명의의 2억 상당의 오피스텔을 친누나에게 증여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고모 씨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성모 씨에게 사기당한 돈을 배상받으려고 합니다. 청구원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요건 사실을 잘 설명하여 법률 관계가 발생하게 된 사실관계에 대해 기재하는데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민법 406조의 채권자 취소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기본적인 요건 사실은 받을 돈이 있다는 뜻의 피보 전체권이 발생하였는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목적이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목적인지입니다. 채무자의 사해 의사의 경우 객관적으로 밝히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해 의사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 의사가 추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어떠한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청구원인은 앞서 설명한 요건 사실을 주장하면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나에게 발생한 상황에서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증거를 기반으로 청구원인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법률 문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목차를 보면서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는 부동산을 수익한 현재 명의자를 말하고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소외인으로 함께 기재합니다. 이 사건의 발생 경위는 피보 전체권이 발생한 경위와 채무자의 사해행위, 그리고 원고가 적법한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선 원고가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는 사실, 즉 피보 전체권에 대하여 설명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배상명령을 받아 피보 전체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배상명령 결정이 있는
사기죄 확정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자의 재산을 해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채무자의 사행위를 설명합니다. 이번 사례는 원고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처분하였는데요. 이렇게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채무자의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덧붙여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제출하여 채무자가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였고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채무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사행위 취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은 민법 406조 2항에 따라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원고가 적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결론은 민법 406조에 의하여 피고와 채무자 간의 증여계약 중 3천만 원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직접 지급하라고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위에서 작성한 청구 원인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승소 판결을 구한다고 기재하여 소장을 완성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 원인에서 함께 기재해 주었던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모두 작성한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돈을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채무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청구원인 작성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청구원인의 제목만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한 목차와 목차에 따른 요건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한 피보전체권의 존재,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사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영상과 샘플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청구원인을 작성해보세요.